그렇다면 ICF의 사용과 코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ICF의 특성은 ICF의 코드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ICF는 건강에 대한 한 영역의 언어로만 표현한 정의가 아니라 건강 및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영역, 신체 기능과 구조, 그리고 건강 관련 영역, 활동과 참여에 대한 표준화된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언어, 분류의 언어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존 평가 도구에 의한 결과들을 ICF 용어로 코드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연구들은 계속 논문이 발표되고 있죠. 예를 들면 ICF의 어떤 신체 기능에 대한 항목들과 GMFM의 어떤 항목들의 연관성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ICF는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한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분류로서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환경 요인은 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CF 항목은 광범위한 항목들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상위의 항목이 세부적인 하위의 항목을 포함하는 집합체 형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모든 개인은 각 단계에서 다양한 코드를 가질 수 있으며 ICF 코드는 분류 척도가 있어야만 완전하게 되며 최소한 하나 이상의 분류 척도를 붙여야 한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ICF는 분류 척도를 사용해야 한다. 분류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ICF는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ICF에서 분류된 세 가지 구성 요소,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 요인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평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0 평가치는 이상이 없음, 그리고 1은 경도의 이상, 2는 중도, 3은 고도, 4는 완전 이상으로 볼 수 있고 8은 분류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9는 적용 불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 신체 기능과 구조에서는 0이 손상 없음, 1이 경도 손상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활동과 참여 평가치로 넘어가면 0은 어려움이 없음, 그러니까 어려움의 평가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다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의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분류 척도는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즉 촉진 요인의 정도 또는 부정적인 영향, 장애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해 요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낼 때는 앞에 점을 찍고 0, 1, 2, 3, 4로 8, 9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 0이 되면 환경 요인에서 점 0이 되면 저해 요인이 없고 점 1이 되면 경도의 저해 요인, 그리고 점 2가 되면 중등도의 저해 요인, 점 3은 고도, 점 4는 완전한 저해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 환경 요소가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로 하게 되는데 코드 뒤에 점이 아니고 플러스 0으로 하면 촉진 요인이 없다로 보고 플러스 1 하면 경도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플러스 2는 중도, 플러스 3은 고도, 플러스 4는 완전하게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및 건강 관련 영역에 대한 설명은 분류한 시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탁 찍은 것처럼 그 현 시점에서 사용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시점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 시간에 따른 경과와 진행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를 비교하거나 특정 시점과 특정 시점을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드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체 기능은 B, 신체 구조는 S, 활동과 참여는 D, 뭐 경우에 따라서는 A 혹은 P로도 쓸 수 있고요. 환경 요인은 E로 얘기하고 있고 이게 분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숫자로 된 코드가 붙게 되는데 이 분류도 4단계까지 분류가 존재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 단계가 하위 단계를 포함하는 식이 되는데요. 여기 예로 나온 것처럼 B2라고 하면 1단계 분류 중 신체 기능에서 2장, 감각 기능과 통증에 대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B210 코드로 보면 2단계 분류로 볼 수 있는데 2단계 분류에서 시각, 기능으로 볼 수 있고 3단계 분류로 가면 B2102로 볼 수 있는데 그 3단계 기능은 조금 더 하위의 단계에서 시력의 질 코드로 볼 수 있고 4단계 분류까지 가면 B21021로 보면 그 시력의 질 하위에 색각에 대한 부분만 따로 이제 코드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가 점점 이제 가지치는 형식으로 세분화가 되는 거죠. ICF의 사용과 코드화를 계속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B7302까지는 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의 편측 근력에 대한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B7302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분류 척도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B7302.1이라고 하면 신체의 편측 근력의 가벼운 정도의 손상 그리고 점 2가 되면 중간 정도의 손상 점 3이 되면 심한 정도 점 4가 되면 극심한 완전 손상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점 1은 5에서 24%, 점 2는 25에서 49%, 점 3은 50에서 95%, 점 4는 96에서 100% 정도로 손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1이면 가벼운 정도의 손상, 그리고 4면 심한 정도의 손상으로 분류 척도를 나누고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F는 코드,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최대 4자리까지 가는 코드와 그 뒤에 분류 척도로 이루어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분류 척도는 3분류 척도까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1분류 척도, 가장 처음에 붙는 제1분류 척도를 보면 0에서 4까지의 분류와 8, 9, 상세 불명과 해당 없음의 분류 척도로 볼 수 있고 제1, 2 분류 척도로 보면 신체 구조와 관련해서 0은 구조 변화 없음, 1은 완전 부재, 2는 부분 부재, 3은 부분 추가, 4는 이상 크기 이러한 제2 분류 척도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손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제3 분류 척도 세 번째에 붙는 숫자는 손상의 위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와 분류 척도 숫자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어느 기능에 어느 구조에 어떤 정도의 손상과 어떤 손상의 특성이 있고 손상의 위치까지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코드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언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언어가 달라도 혹은 문화가 달라도 이런 코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각각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공통된 코드와 분류 척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과 참여 부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 퍼포먼스와 능력, 캐패시티를 같이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위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D4500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수행과 능력 정도를 평가한 다음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쓰게 되면 수행, 뒷자리에 쓰게 되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4 정도까지 4까지의 분류 척도 안에서 표시를 하면 되고, 앞에 쓴 것과 뒤에 쓴 것이 다른 경우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좋은 분류 척도를 받았는데 수행에서 안 되고 있다, 더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왜 안 되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ICF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로 한번 코드를 보면 B210.2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B210이 시각 기능에 대한 코드인 것을 알고 있고 .2라고 하면 중도의 손상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10.2 이렇게 하면 시각 기능에 중등도의 손상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D450.14라고 했을 때에 D450은 보행에 대한 코드이고 그 앞에 나온 .1 첫 번째의 분류 척도에 나온 .1은 수행에서의 경도의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4는 능력에서는 완전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보면 능력에 있어서는 완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기타 보조도구 같은 것들로 인해서 보행에 도움을 받는다면 수행의 일상생활 안에서 수행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2460.1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태도 2460이라고 하는 코드에 .1이 붙었으니까 점은 저해 요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태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상의 경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례를 들어서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사용자를 위한 길잡이 이 자료에서 발췌를 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만나는 장애 당사자에 대해서 ICF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48세의 뇌성마비인이고 또 구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치료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고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으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했고 또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런 분에게 어떤 코드로 이 분을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이 B320.2 좋음 기능에는 중도의 손상이 있고 또 D350.0 대화에는 어려움이 없고 D355.0 토론에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상품과 서비스 구매라고 하는 코드에 D620.1이라고 하면 경도에 어려움이 있고 또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D730.1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언어치료사들이 중재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에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 2580 플러스 3 보건 서비스나 시스템 및 정책 코드에서 고도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고 2345.1 이방인의 경우는 그분에게 경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사례 2를 보면 어떤 부부인데 지적장애인이시고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다. 의학적으로 문제 없고 그들의 장애는 아이를 키우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가 놀림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
저희가 흔히 복지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ICF로 코드화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B117.1 지적 기능에는 경도의 손상이 있고 B660.0이라고 하면 임신 기능 자체에는 손상이 없다. 그리고 또한 D660.0이라고 하면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가족 관계에서 D760.3에서는 고도의 어려움이 있고